LG화학의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털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LG화학 쪽의 그 펀더멘털 부분은 사실상은 2차 전지에서 나오는 것은 성장성에 대한 기준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조에 대한 부분은 LG화학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화학 업종이죠. 화학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LG화학과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함께 보시면 PBR이나 PER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롯데케미칼은 사실 화학 업종 위주로 돼 있죠. 사업 구조가. 생산 품목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PBR 0.79배, 7.76배 또 시가총액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원래 이제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을 좀 많이 비교를 하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는 이제 좀 차이가 나죠. 뭐 시가총액에서 보시더라도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1.35배에 PER이 12.27 거기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사실상은 어찌 보면 이제 성장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말 그대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성장성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이번에 정부 바뀌고 나서의 흐름에서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성장주 기준에서로 따진다면 LG화학이 성장주다. PBR이 3.82배 그리고 PER이 28.86배 이것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지난해에도 이제 그 계속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도 그 실적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작년 연간 단위의 사업 보고서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흐름을 한번 보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제 그 이 LG화학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아시는 2차 전지다 이것의 기준이 잡히느냐 아니면 다르게 좀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느냐 요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실질적인.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화학 분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서 나와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뭐 물적 분할 하는 기준이 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물적 분할의 기준에서의 잠시만 쭉 내려서 물적 분할 부분에서의 사업 분리 그리고 이제 물론 자금 유치에 대한 부분이 더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전체적인 부분의 기준이 일단은 사업 분리 자체가 이제 완전한 화학 업체와 그리고 물론 뭐 LG생명과학을 흡사병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 부분이죠. 2차 전지에 관련된 독립된 자회사의 개념 그 기준에 매출 기준은 2차 전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절반 가까이 올라섰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지난해 내내 사실상은 이제 뭐 7, 80% 이상이 사실 화학 분야에서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화학 분야의 실적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내용 뭐 코로나19 때문에 라텍스 부분에 있어서 그 의료용 고무장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매출 부분에서의 또 실적 부분에서의 수익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실적이 뭐 분기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LG 쪽의 기초 소재 부분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흐름 그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다소 이제 과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2차 전지의 성장성에서 이제 또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미리 뭐 찾아놓고 잘라놨어야 되는데 예전 자료에서는 이제 작년 것만 다 있기 때문에 올해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기준에서의 기준을
분기별로나 이제 반기별로의 기준은 작년에 이제 중간중간에 잘라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부분,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생명과학 부분, 뭐 사업부서의 명칭은 회사에서 이제 알아서 설정을 해서 이제 나눠놓고 있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LG화학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뭐 폭스바겐의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테슬라 관련된 뭐 거품 논쟁도 또 중간에 또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 흐름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77만 원까지 이번에 미끄러졌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지고 가는 기준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다만 이제 주력주만큼은 어지간해서는 이제 변동성에 대처하지 말고 전체적인 추이 부분에서 그대로 대처해 나가자. 추이가 크게 무리만 없다면 그러면 유지하고 나가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기준에서처럼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다행히 90만 원을 이제 재차 넘겨주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그 부분의 흐름들을 실적으로 이제 좀 놓고 보고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실적으로 좀 놓고 보고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의 물적 분할 부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걸 엄한 데서 자 석유화학 부분의 매출액 부분이 45% 전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20개 1년 전체 기준에서 생명과학 이런 부분은 이제 제한적이고 오히려 생명과학을 흡사병을 안 했다면은 오히려 이제 더 개별 수익 기준이 설정돼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리고 영업이익 비중 부분은 어때요? 전지가 오히려 마이너스 연간 단위 전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는 개인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라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 매출 부분에 이제 LG화학 부분의 매출 비중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어디서 매출을 내주냐? 실제 얘가 2차 전지냐? 아니면은 석유화학이냐? 물론 이제 2차 전지 이슈 부분은 계속 들여다보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성장성을 논하는 게 맞습니다만 실질 수익을 현재 기준에서 내주는 쪽에 기준은 뭐냐는 거죠. 2000년도 매출 그리고 2000년도 영업이익 그 다음에 2000년도 자산 비중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LG화학 부분의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화학 업종의 실적이 지금 뭐 기초 수준인 만큼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쪽도 시장 수익률을 항상 넘겨요. 근데 시장 주도력을 가져가는 거는 맨 마지막 자라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기인한다. 그래서 국가산업 부분들의 뭐 조선업체들 철강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경쟁력이 없어지죠. 힘겨워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정부와 관계 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서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철강이 조금 눌려진다라고 한다면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죠. 자산 비중 기준에서는 이제 전지사업 부분에 원체 투자를 많이 해서 자산 비중이 좀 47%로 높게 설정돼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도 중간중간에
영업이익이 이제 그 전지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개선된 폭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9% 마이너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첨단 소재 부분 9%를 어느 쪽으로 붙일 거냐 이런 해석도 있겠습니다만, 뭐 첨단 소재 어찌됐건 뭐 석유화학 쪽으로 붙이는 게 맞죠 사실. 자,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축소화된 거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뛰어날 것이다. 특히 이번 그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친환경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2차 전지, 특히 이제 자동차 쪽 이런 쪽의 성장성 부분을 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준점들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건 LG화학 부분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오늘 기준에서의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일단은 골드만 그리고 JP 모건 쪽에서의 매수와 함께 프로그램 매수 3만 주가 작진 않죠. 계속 유입되면서의 강세, 그리고 이제 90만 원 위쪽에서의 흐름. 그렇다면은 초대량 거래량이 터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10시 반 기준에. 그렇지만 이 정도 범위라면은 추가적인 그 시세 강세 부분은 연동될 수 있다. 뭐 분봉으로 이런 종목을 놓고 보기보다는 일주 월봉의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일봉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라인을 벗겨내는 그런 기준점에 이제 놓여져 있죠. 거래량의 기준에 있어서 OMA, 20MA, 5일, 20일 이동평균 거래량은 넘기는 위치니까 추세 범위에서는 당연히 들어갈 자리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 변동성, 오늘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한 5%까지 나올 것이냐. 그럼 지금 내가 편입한 가격 대비 한 2% 수익인데, 그거를 자산 크신 분들은 그걸 단타를 칠 수 있죠. 왜? 다른 쪽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타를 치러 들어가도 거래대금이 풍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 그리고 주봉에서도 이제 하락 추세 라인 벗겨내고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기준점에서 거래량이 좀 더 수반되어주고, 최소 이제 뭐 300만 주면 가장 좋죠. 주봉 기준에 최소. 그리고 그 이상이 수반돼야 됩니다. 뭐 500만 주면 뭐 금상첨화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움직임이 쭉 뻗어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봉의 기준, 그 다음에 월봉도 지금 이제 이 추세는 바닥 따지고 돌린 추세인 거지, 이제 바닥을 깨고 내려가겠다는 추세는 아니니까요. 일단은.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월봉 기준에서도 들여다보시면서 이 기준, 요 앞전에 월봉 봉의 기준으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거만 이제 좀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 거래대금 월봉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좀 살아나 줄지, 이번 달에 못 살아난다면 다음 달의 기준에서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LG화학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여러분들이 실적 주냐라고 했을 때 실적이 뒷받침된다. 근데 다른 그 종목보다 이 부분이 좀 더 LG화학 쪽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성장성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저점이 이제 77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90만 3천 원에 매직 계산기인데 사실은 LG화학은 이제 크게 의미는 없죠. 고점을 넘기느냐 이 기준만 계속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넘겨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하드 좀 갖고 오세요. 이게 희한하게 14분뿐이 녹화가 안 됐는데 파일 크기가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